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저희 모의고사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5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한 번에 2회씩 총 10회 분량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 보면서 일단, 문제의 개수가 많긴 한데, 조금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 한 번씩 체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풀고 내가 몇 점을 맞췄느냐, 몇 개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알고 있는 건 아는 겁니다만 긴가민가해서 이렇게 찍는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다 틀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복기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1회 보시면은 적중 예상 문제 1회입니다. 자, 1번. 다음은 우편사업 국가경영의 예외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놈은 우리 교과서 이론 부분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편법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교과서 있으신 분들은 교과서 저기 444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자, 우편법이라고 있고 우편법 제2조 3항 보시면은 자, 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제외한다.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나와있고 2조 2 보시면은 자, 1항 2조 3항에 따라 서신 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자 신고를 해야 한다. 뭐 허가받으라 아니고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우편법 규정 자체를 통째로 암기하지 않는 이상은 손 못 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놈은 그냥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참고 삼아서 이렇게만 하나 보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정보 및 선택적 우편정보의 제공과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뭐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서 나오는데 그냥 이거 단순 암기죠. 단순 암기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3번 문제는 별표 조금 쳐두십시오. 별표를 쳐두시고 3번 유형의 문제는 통상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의 특징들이요. 가로친 다음에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1번 문제는 그냥 자 통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패턴이 없었다라면은 3번 또는 4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기억본 보시면은 통화등기의 취급 대상 통화등기 해서 100만원 이하의 국내 통화죠. 그 다음에 니은번 물품등기의 취급 대상은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물건. 그 다음 세 번째 디귿번입니다. 유가증권 등기해서 권면 가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 이하의 유가증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1번 찾아내시면 되고 자, 이거 상품 특징별로 얼마까지 취급이 가능하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취급이 가능하다 조금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중요한 거니까 체크 잘 해두십시오. 자, 이거 송달 기준 관련된 내용이고 송달 기준은 우편 관련해서는 송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EMS의 송달 기준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기억번 보시면은 보통 우편물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입니까? 3일 이내죠. 그럼 요놈 자, 우리 박스에서처럼 이렇게 숫자 채우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지문 1번이라고 해서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인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이런 패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지 또는 그날인지 잘 봐두시고 숫자 3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이길 특급 등기소포 접수한 자 다음 날 이길 특급이죠. 이길 다음 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몇 시까지입니까? 자 20시 이내 이길 오전 특급은 오전이니까 12시 이내에 자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자 1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우편물 배달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칙 보시면은 1번 첫 번째 원칙이죠.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취인이 2인 이상 기재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에게 배달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사상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서함에 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1번, 2번, 3번의 내용이고 네 번째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라고 해서 이제 등기 우편물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기 취급된 경우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수령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배달해야 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수취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서명이나 전자서명 등을 받고 우편물을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놈 신분증 확인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뭐 신분증 확인 통상 잘 하진 않죠. 근데 신분증 확인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수취 사실을 자 어떻게요?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고 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4번이 땡.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편물 취급의 처리 과정. 자 요거 기출문제도 있는 패턴이죠. 자 발송인 해서 자 위로 가는 화살표는 창구 접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접수 시점에서 바로 도장 찍는다 그랬죠. 소인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체통에 투함을 하면 수집을 하고 정리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소인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소인이니까 1번, 3번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니은번은 체결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디귿번도 운송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리을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 바로 이후에 수취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취인에게 자 배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의 문제는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등처럼 자, 네 가지 전체를 모르더라도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또는 세 가지 정도만 알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지만 문제 푸는 요령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것만 알면 바로 답이 보기 4개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확 줄어버리죠. 그 다음 이후 절차가 똑같으니까 마지막 것만 보셔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패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와주면 다행이고 조금 까다롭게 보기가 막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으면은 모든 단계를 다 아셔야 되는데 그 모든 단계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자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3개 많게는 3개까지만 알아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7번 보시면은 국제우편물의 특수 취급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우편물마다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한 때로부터 배달되기까지의 취급 과정을 그 번호에 의해서 기록 취급한다. 자 기록 취급하겠다 해서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 배달 우편이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등기에 대한 설명이죠. 등기. 그 다음에 8번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요. 자, 요 놈 국제우편기구도 거의 시험에서 매번 빠지지 않는 패턴이니까 조금 잘 봐두시고요. 1번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다 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에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라는 게 없죠. 관리이사회하고 자 우편운영이사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유표입니다. 만국우편연합의 자 기구고 자 그다음에 국제사무국 이런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어디 겁니까? 자 저기 있는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놈이 땡 틀렸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뭐 간단한 내용인데 통상 여러분 국제우편기구 정리하실 때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보다는 기본적으로 만국우편연합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좀 바람직합니다. 아시죠? 자주 출제되는 게 그쪽이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입니다. 자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특징이 뭡니까?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해서는 땡땡땡땡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뭡니까? 항공 부가요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자 여기 뭐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인데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은 뭐 금융시장이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의 그 예금 거래가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2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를 매개하는 금융수단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금융거래는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 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 간접금융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그 다음에 간접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간접금융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게재한다.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금융은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직접금융거래수단으로 4번 보시면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그 다음에 예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접금융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간접금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번이 땡 틀렸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 가입 후 일정 기간마다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겠다. 실세금리를 반영하겠대요. 금리를 변경하겠다. 뭡니까? 여기는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이고 그 다음에 뭐 주가지수 연동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다. 그 다음 정기예탁금은 신용조합 등에서 취급을 하니까 특정한 신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프린트 참고하셔가지고 특징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자 바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는 그냥 우리 뭐 수험생들 재미삼아서 풀어보라고 노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문제로서 별로 값어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12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실시간성, 멀티미디어화, 그 다음에 일방향성입니까? 양방향성입니까? 양방향성이죠. 글로벌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번,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자, 여러분, 요 놈 잘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해서 교과서 내용 중에서도 기본 약관 내용이 있죠. 박스에 들어가 있던 거. 그 놈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자, 문제가 이렇게 특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하겠다. 세 번째,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자, 약관과 다를 때 합의가 우선이다, 약관이 우선이다, 합의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 이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자, 여러분, 약관이 서로 다를 때 개별 상품 약관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별 약관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이 적용되고, 그 다음 거기에도 규정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시면은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땡땡땡땡 해서 나와있죠. 자, 그래서 요거 프린트 보시면은 예금상품의 특징 부분 중에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자, 운영한다, 판매회사하고 운영회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음관리계좌에 대한 내용, CMA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뭐 단기금융상품펀드나 시장금리 수시 입출식 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문만 봐도 이거 환매조건부 채권이다라는 거, 자, 다시 환매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이니까 금리가 변동한다라는 특징, 이렇게 있는 겁니다.